오 예스. 왜? 너무 고품격이야?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BS 1라디오 특별기획대담 우문현답 우용이 묻고 현재가 답하다 진행을 맡은 야구 끄는 남자 김우용입니다. 깊이 있는 스페셜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2026년 이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현재 PD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BS에서 격조 높은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는 프로그램 그렇군요. 네, P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재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으셨죠? 아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왜 웃으셨는지. 거기서 국민이 나올 이유가 뭐야? 아니, 국민의 방송 KBS에서 지금 제작하는 방송 아닙니까? KBS 1라디오를 홍보하기 위한 그렇지. 채널을 콘텐츠지.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네. 그렇지. 웃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국민 여러분 하니까 너무 우리가 네, 이걸 네. 해도 되나? 네, 이게 정규 편성이 안 된 관계로 네. 개인 채널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년 KBS 1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을까 다들? 아니, 다 보실 건데 다들 지금 특별 기획 방송입니다. 같은 소리는 조금 이따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는 새벽 6시 15분부터 네. 40분짜리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월화수목금 토까지. 그렇군요. 네. 그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네. 야구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이제 오승원 아나운서가 있을 때 네, 오승원 아나운서는 LG 팬이에요. 네. 이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네. 정은혜 아나운서가 근데 야구 얘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뭐 악플이 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네. 그 MC와 저의 케미가 재밌어요 하면서 좋아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은데 네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이런 야구 얘기를 야구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가슴에 박혔죠. 그렇지. 조금 더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께 조금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좀 더 유익한 내용들을 채우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지금 야구 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야구 끄는 남자 채널에 야구 중독을 이제 치료하는 채널 아닙니까? 야구 쓸모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구는 사실 하등 쓸모가 없죠. 그렇습니까? 볼 때마다 화가 네네. 나고. 예. 네. 잘해도 화가 나고 못해도 화가 나고. 네. 잘할 때는 더 잘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네.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등 쓸 데가 없고 혈압을 높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보 재정을 조금 악화시키는 그런 아주 주범이라고 큰 생각을 문제군요. 하는데 네. 어쩔 수가 없죠. 또 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김우용이 햄버거를 2개 먹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점심을 같이 KFC를 갔다 왔는데 네. 야무지게 2개를 먹던데 그 중에 이제 감자튀김을 햄버거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시 브라운이죠 이러면서 정말 먹을 줄 아는 분이군요, 그분. 참. 그러니까 햄버거 2개 있는데 그거를 안 먹을 거야, 너가? 그런 거야. 야구를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앱을 가입했더니 징거버거를 1,000원에 하나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나만 사면 될 거 아니야. 또 하나를 또 시키더라고. 아니, 감자튀김이 없잖아요. 콜라도 없고. 세트 메뉴를 먹어야 되는데 징거버거 단품이 1,000원이다. 이런 기 때문에 먹었죠. 네. 야무지게 잘 먹는 모습 보기 좋긴 했습니다. 제가 진행자입니다. 자꾸 논점을 흘리지 마시고 지금 여기 야구 끊어야 된다고 그런 채널인데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으십니까?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우리가 둘째가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저랑 같이 야구를 보았는데 네. 야구가 데일리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보다 보면은 9시, 10시까지 계속 보게 된다고. 근데 이 어린이는 사실 지금 자야죠. 더 배우고 그렇지. 잘 시간도 필요하고 네. 배워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꾸 야구를 보면서 저처럼 화를 내고 야! 이 6살, 7살짜리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많이 화를 냅니까? 어린이는? 내가 화를 내는 지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땅볼을 친다거나 이럴 때인가요? 찍어칠 때? 찍어치고 이런 개념은 아직 잘 모르는데 점수를 뺏기거나 점수를 내야 되는데 병살로 끝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그때 화를 내고 괜히 와이프 눈치가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끊어야겠다 생각했을 때 내가 취미를 이걸로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셨던 취미가 혹시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몸에 익었던 독서. 왜 그것도 이야기하시면서 웃으시죠?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독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죠. 네, 예. 요새도 혹시 그러면 야구가 없지 않습니까?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씩은 독서를 하고 있다. 모건 하우절의 신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우리 회사 도서관에 모건 하우절의 책이 철학서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인생 철학. 모건 하우절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많아요. 좋은 철학을 알려주는 책들이 많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지루함과 고통 사이에 진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에 무료함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고통 쪽에 계십니까? 고통 쪽은 솔직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무료함을 느낄 새가 없지. 왜냐면 야구가 있기 때문에. 야구가 제가 하는 야구도 있고. 그러면은 혹시 2026년 홈런 쳤냐는 질문을 빼는 걸로. 어떻게 하셨죠? 안 돼. 어떻게 하셨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라운드 홈런을 쳤는데 와, 내 앞에 다른 1번 친 친구는 그라운드 홈런으로 해주고 나는 그라운드 홈런 아니고 원히트 원에로 해가지고 안타로 기록을 해줬더라고요. 기록원께서. 진짜 너무 야속했어요. 홈런이 그럼 안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무슨 예언? 먼저 간단한 예언. 2026년 본인의 홈런 개수 3개 예측합니다. 3개? 3개? 많이 보시네요. 3개. 네. 그래서 이제 예언을 부탁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본인의 예언 몇 퍼센트나 맞는다고 본인이 판단하십니까? 제 예측하면 한 78.5% 정도 맞지 않나? 비웃냐?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도는 맞지. 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이가 없네.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일라디오의 미래.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5,000포인트를 달성한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2026년 안에. 상고하저로 봅니다. 네. 전반기에는 그래도 미국 경기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업률도 적정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메이플 시럽이요? 아니 실업률 너무 내가 이거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5,000포인트 뭐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도 사실은 뭐 좀 가겠죠. 3,000스닥에 대한 이야기가 3,000스닥? 3,000스닥은 말도 안 되지. 지금 1,000포인트 진짜 얼마 만에 간 건데. 요 부분을 제가 쇼츠로 뽑아가지고 성지순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3,000스닥? 안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찬 증시의 미래, 여기서 이것이 성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봐라. 올해 3,000스닥은 절대 못 간다. 진짜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록을 쓰고 있는 증시만큼이나 WBC 우리 야구 대표팀의 국제 대회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국가대표팀의 성적도 예측해 주신다면 4강은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강은 못 갈 것 같다. 그 누군가가 얘기한 걸 봤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이 너무 잘했잖아요. 네네네. 그 월드컵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야구를 하지 않고 축구를 했다.
그래서 이게 좀 한 세대가 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축구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 왜? 아니 손흥민은 이제 거의 노장에 가까운 선수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국가대표 선수잖아. 그리고 이승우 뭐 이런 선수도 저도 있고.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누가 잘 우리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민재 이런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는 네. 역대 최고라고. 김민재 선수가 그럼 야구를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가 네. 야구를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축구를 모르니까 제가 네. 추가 질문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4강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국제 대회가 또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밀라노 올 땡땡. 그거라서 근데 말을 못 합니다.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대회에서 메달 몇 개나 딸 걸로 보십니까? 메달?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쳐서 금메달만 보시죠. 금메달만 보는 건 좀 이거는 승리지상주의잖아. 아니 예측이 편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금은동 합쳐서 한 50개 봅니다. 50개요? 50개? 너무 50개 많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한 50개 정도 될 거야. 그렇습니까? 50개? 이것도 제가 모르니까 추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음. 이게 원래 저기 오늘 정현호 PD님도 같이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현호도 네, 일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거 정현호 선배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왜 지상파에서 중계를 안 해주는 겁니까? 그건 처음에 이제 입찰을 한 그쪽 방송사가 너무 비싸게 네. 입찰을 했고 네. 다시 판매를 하려고 할 때도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하니 네. 우리가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회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위해서 지상파에서 중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맞는 이런 말이죠. 국민의 명령,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은 재판매를 하는 회사다.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위해서 근데 이걸 했다가는 완전 적자를 뒤집어 써. 그거는 할 수 없죠. KBS가 수신료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효율성 있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TV 방송을 위해서 세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몰래 점심시간에 쳐들어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이지. 유튜브 방송 아니요, 이거 원래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웃집 찰스에서 요거를 쓴다고 그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웃집 찰스에서 우리 스튜디오까지 넘어온단 말이야.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네, 이거 다 그래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이 스튜디오가 예전에 우리 야구 잡설 할 때 그 스튜디오예요. 초창기 야구 잡설 그 스튜디오. 네. 시커먼턴. 야, 이렇게까지 보여준단 말이야? 네. 화제를 전환해볼까요? 네. 제가 요 방송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국민에게 드리는 방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미나이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시면 정현재 선배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야구 팬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좀 틀린 게 있네요.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유명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혹시나 제가 찾아볼까봐 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걸까요?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좋겠냐 했더니 삼성 라이온즈의 2026년 시즌 성적에 대해서 2위. 2위. 정규 시즌 2위. 네. 한국 시리즈 가서는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 시리즈는 가면 갑니까? 정규 시즌을 2위로 마치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못하면 3위가 되거든요. 한국 시리즈 갑니다. 갑니까? 네. 한국 시리즈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들을 다 갖췄고 디펜딩 챔피언의 능력치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만 한국 시리즈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승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정규 시즌 1위는 그렇다면 LG 트윈스로 보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럴까요? 편입니다. 네. 보수적으로 보시는 이유. 삼성 팬의 입장에서 가장 불안 요소가 되는 삼성 라이온즈의 가장 불안 요소가 되는 부분은 어디다? 감독이죠. 네, 자꾸 번트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퉁도 돌아왔기 때문에 진짜 방망이로 승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최용우에게 만약에 번트를 지시를 하는 순간이 온다. 최용우한테 번트 대라 그러면 진짜 계약 취소해야지. 감독 계약 취소해야 돼. 만약에 무사 1, 2루에 주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최용우 선수 앞에. 거기서 돌려야지 최용우는. 근데 그때까지 3타수 무안타 네 번째 타석이에요. 최용우 선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돌려야 됩니까? 3번 안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온다.
자, 내가 좋아하는 매트 안토넬리라는 미국의 네.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티처맨과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인데 약간 비슷해. 그분이 메이저리그 1라운드 출신이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진짜 엘리트 타자들은 어떤 게 다르냐.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는다. 최영우 같은 타자가 3타수 무안타다. 그럼 네 번째 타석은 어떻게든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려야 한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 말고는 다른 불안한 부분이 전혀 없다. 부상 같은 것들이 약점이 좀 없다. 있죠. 그다음에 김지찬은 분명 중용을 할 텐데 네, 1번 타자죠 무조건. 김지찬이 작년 초에 보여줬던 그런 방망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네. 김지찬 저기 그 괌 맞나요? 이번에 다 같이 저기 떠나는 걸 영상을 봤는데 네. 파마를 했더라고요. 혹시 원래 그러면 머리가- 구독자로서 이렇게 오마주를 한다거나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슈가 있지 저는 이제 않을까요? 넓은 이마를 좀 가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 건데 네. 김지찬 선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김지찬 선수 그 저기 탈색도 한번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헤어에 관심이 많은 선수. 방망이를 작년처럼 쳐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네. 티처맨 영상을 보고 스티븐 칸처럼 좀 쳐라. 음. 그렇게 팔로만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는 안 돼. 근데 김지찬 선수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1번 타자로 나오려면 네. OPS가 0.8은 돼야 되지 않나? 네. 0.8은 나와야 좋아해 줄 수 있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잡설이라는 콘텐츠 찍던 그런 공간인데 야구잡설 돌아오라 막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몇 년째 돌아오라는 얘기를 네네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야구 잡설 할 때가 진짜 재밌었지. 네. 너무 즐거웠고 뭐 그랬는데 모두들 뭔가 사정이 돼서 네.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완전체로만 무조건 돌아오겠다. 그런 전제 조건도 있습니까? 초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에 내 채널에서 했잖아 라이브. 근데 그거가 이제 야구 잡설이 이름을 안 쓰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야구 잡설. 만약에 뭐 진짜 하실 거였으면 신 야구 잡설 이렇게 채널을 야구 하지 않으셨을까? 네. 야구 잡설을 내가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야구 잡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준 것은 풀 스쿼트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혼자 하면서 그걸 또 야구 잡설이라는 이름 쓰기에는 미안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네. 뭐 그렇죠. 제가 예전에 모 방송에서 이 여러분들이 연예인병이 많이 걸렸다 하면서 비틀즈 결말을 유의하셔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예언이 어떻게 좀 맞아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근데 예.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히나 최소 4명이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한 게 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터지는 게 그렇게 한 방에 터지는 거거든 원래.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난 근데 그걸 터트리지 않기 위해서 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2연타를 이렇게 맞게 된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순리인 것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은 무료함과 고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무료하지 않게 진짜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야구 잡설이고 그거 참 고맙고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제반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다. 네. 올해도 그러면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나중에 한 우리가 60 되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야, 우리 이제 곧 죽을 텐데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은 지금 1위는 LG 트윈스, 2위는 삼성 라이온즈 그렇게 보셨거든요. 네. 3, 4, 5위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4, 5위는 진짜 의미가 없고 4, 5위가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건 예측해봐야 예측의 영역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렇죠? 원래 이유가? KBO 리그라는 게 1위는 딱 이렇게 뭐 우뚝 서는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 LG도 그랬고 그 전해 우승했던 기아도 그랬고 그 전해 LG도 그랬고 이렇게 딱 우뚝 서는데 그 밖에 사실은 한 경기 차로 정해지는 게 4, 5위, 6위, 7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둘이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3위 두산까지는 내가 예측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5강 예측을 하는 것도 방송국 놈들이 가을 야구 누가 갈 것이냐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한 5팀 정도는 얘기를 해야 좀 덜 서운하니까 하는 건데 의미가 없어 사실. 2강은 LG와 삼성을 봅니다. 단 이제 부상이 없어야겠지. 부상이 언제나 다리를 잡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NC 다이노스를 왜 언급 안 하시는 거죠?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가 가을 야구 못 갈 거라고 왜 생각 안 하느냐? 아니 그냥 1, 2, 3위권 안에 그냥 들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노려보기냐? 아니, NC 다이노스 그럼 어떻게 예측하는지 한번 무조건 얘기해보세요. 가죠. 3, 4위 정도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거는? 네? 근거요? 이번에 FA로 뭐 보강하거나 한 선수들이 있어요? 작년에 5위 턱걸이로 했는데 턱걸이라뇨. 말씀을 지나치게 하시네요. 아니야? 6위하고 별 차이 안 났잖아. 반 경기 한 경기 차이 아니었나? 턱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멘트 사과하십시오. 너 턱걸이 하나도 못하지? 네? 턱걸이. 닭거리는 원래 하다가도 못하다가도 하고 그런 야, 거예요. 턱걸이를 못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 아니에요. 이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내가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못해. 어느 순간 또 된다니까요. 사람은 점점점 이제 하루에 쓰는 칼로리가 네, 줄어. 됐고요. 네, MVP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 그리고 나만의 히든픽 선수 이렇게 한 명씩만 좀 MVP 진짜 어렵다. 꼽아보신다면 MVP 진짜 어렵다. 작년 MVP가 누구였지? 폰세였구나. 네. 디아즈가 그나마 디아즈는 남았으니까 디아즈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MVP. 뭐 김도영 선수 같은 선수가 안 아프다. 네. 그럼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투수 중에 또 누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투수들 외국인 투수들. 그리고 나만의 히든픽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 선수가 잘할 것 같다. 이재원 LG 이재원. 왜 웃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LG 팬분들이 재원아 잘가 다들 댓글 쓸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이재원 선수가 타구의 방향성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중간 쪽으로 가는 것들은 많고 우중간으로 넘기는 타구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대한민국과 일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 일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 긴 이야기를. 맞아요. 일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 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 경제쇼 진행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눴지만 K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런 코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네. 근데 자꾸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방송인들의 파일을 뺏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PD가 PD답게. 그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수신료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쓰고자 하는 내 노력이다. 돈으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방송이 보고 싶다 이런. 아니 그래가지고 야구 얘기 이제 안 한다고. 야구 얘기 안 하고 이제 하는데 악플이 많다. 만약에 악플이 많다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경제쇼 때도 아니 나를 진짜 일면식도 모르는 분들이 좋은 멘트들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리소스를 다른 데서 또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나 수신료를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도 되나? 네. 지난번에 나 커뮤니티에 글을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 내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렇게 막 글을 써가지고 막 했더니 어떤 분께서 혹시 이거 프리 선언을 위한 어떤 전초 단계가 아닌가 뭐 이런 우려를 하시던데 그런 그쵸? 우려를 해명까지 우려하시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뭔가 진행자로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얼굴이 팔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프리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렇죠. 전혀 저는 당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나오지 마라고 할 때까지 회사를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긴 시간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냐? 마지막으로 이 KBS 1라디오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2026년 구성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다짐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신료를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김우용이 육아휴직을 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지. 육아휴직 제도를요? 김우용이 육아휴직을 가면 일가족 양립 있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 저출생 대책을 지금 정면으로 내가 즐겁게 일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사람이 줄어들잖아.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일라디오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짬으로 봤을 때 이제 척추죠. 신입과 선배들 사이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즐거움이 좀 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라디오 전체의 즐거움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좀 나눴었는데, 네. 남흉보면서 본인의 나르시시즘도 굉장히, 네. 그래서 다짐, 네. 그런 부분을 네. 어떻게 좀 극복해서 국민의 방송으로 나가겠다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열심히 할게요. 뭐라 그래? 너 뭐라고 할 건데? 네, 그러면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우문현답. 네. 우영이가 묻고 현재가 답하다. 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아이디어를 주신 주하영님에게 스페셜 땡스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문현답. 스튜디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한 달 정도는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가죽 좋다 이거. 가죽 이거 뭔가 메이커 달려 있어요. 우리에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은데.